자, 학번 이름 좀 올려주시고요. 오디오 다 켜주시고 오디오에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에이오우 시작. 아에이오우 좀 크게요. 자, 몸도 움직여가면서 시작. 아에이오우 좀 더 크게요. 오늘 좀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목소리 지금 막 일어나서 목소리 또 얼굴 스트레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아에이오. 이 전혀 안 하신 분 한 분만 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에이오. 자, 오늘 이제 정시 9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신종우 교수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신종우 교수가 현재 어디 스튜디오에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서재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에 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 켜고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계실 것 오디오 같습니다. 전체 켜겠습니다. 네, 같습니다. 여러분 수업위에서 학교에 7시 반 정도에 도착해서 모든 거 셋업하고 1주차에 조금 엉켜있던 부분들이 걱정돼서 오늘 일찍 와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괜찮죠 하면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2주차 수업인데요. 오늘 이 2주차 수업 자, 뭘까요? 2주차 수업 뭐죠? 오늘 의치상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의치가 이제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지면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파절되어지거나 크랙되어졌을 때 이 난감함을 이제 치과 기공사의 도움으로 다시 행복한 노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두 번째의 최종 의치상의 파절, 크랙 되어졌을 때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수리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될까요? 예. 자, 저희 슬라이드 잘 나오죠? 예, 오늘 저희 슬라이드에 첫 번째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자성어가 뭐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의정경. 예. 의정경. 예,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불확실한 불확실한 뷰카 경력인 시대로 생각과 자제로 위기를 자제로 위기를 기회로 모든 어려움을 만나는 수 있다는 일단은 부정경의 자세가 돼야 할수 있다는 정의 자세가 돼야 예, 1주차에 여러분에게 사자성어의 유한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오늘의 이 수업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자세보다 우리의 대학생활이지만 대학생활에 위기 상황에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연결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다시 2주차에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위기 상황 대학에 2년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코로나에 이탁하고 대학 생활을 그냥 대충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두 번째 우리 수업에서 부의정경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마음을 좀 되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참 불확실한 세상에 2학기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대학의 2년을 캠퍼스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보내버린다고 하는 거.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 나의 어떠한 이 기회 제공을 찾아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의 선택권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예. 혹시 이 부분에 하은이 부의정경에 대한 자신의 한번 소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하은이.
하은이? 성한 목소리 안 들리나요? 하은이 지금 카메라가 딱 전기되어 있어요. 김지찬이 이 부의정경에 대한 사자성어 한번 조금 풀어볼까요?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부의정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라고 그냥 거기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대학 생활을 뭔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의정경의 자세가 더욱더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특히 우리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가 크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자세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늘 이 2시간에 잠을 깨서 불편하겠지만 그냥 신종우 교수가 영상 올려주고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영상을 올려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수업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부의정경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조금 좋은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요, 하나, 오늘 아침에 만든 영상, 새로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디지털 자산의 NFT 아트 시대 도래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지난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인 예술가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가상 아트를 팔아 65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해외 토픽으로 알려지면서 NFT 아트가 근래 들어 메타버스에 이어 핫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NFT는 디지털 아트와 수집품 세계를 폭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지털 아티스트는 새로운 암호화폐 잠재 고객에 대한 엄청난 판매 덕분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는 직접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NFT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디지털 또는 물리적 영역의 항목에 대한 증서와 같은 고유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넌펀저블 토큰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다시 말해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의 약자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종의 암호화폐인 디지털 토큰이다. 잠시 시청한 다음에 각자 소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암호화폐보다 NFT가 더 특별하다. 그 이유는 NFT 파일은 추가 정보를 저장하여 순수한 통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제로 무엇이든 디지털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NFT 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디지털 아트나 음악 파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디지털 항목의 사본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NFT는 블록체인에서 추적되어 소유자에게 저작권과 소유권 증명을 해야 한다. NFT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암호화폐이자 예술 또는 문화의 한 형태로서 가치를 지닌 수집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예술이 가치보유 투자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다른 물리적 수집가의 항목과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 벽에 걸기 위해 캔버스의 유화를 받는 대신 JPG 파일을 얻는 것이다. 각 NFT는 고유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살거나 같은 수의방을 가지고 있어도 이웃을 위해 집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이처럼 이제까지 미술계 시장은 전통적인 작가가 그려낸 그림이나 조각품을 매매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된 모든 예술 작업물들이 그 대상이 되었고 가상현실에서 가상화폐만을 이용하여 매매할 수 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로 지원되는 NFT 시스템으로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차세대 미술 시장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 쉽다. 추적을 통해 투명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소유자의 전체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NFT는 다른 스마트 계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NFT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GIF를 만들든 이미지를 만들든 전체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텍스트, 음악 또는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파일이 될 수 있는 아트웍을 선택하는 것이며, 독특하고 창의적일수록 좋다. 자신이 제작한 것 중 팔고 싶은 것을 선정했다면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이더이며 대부분의 가장 큰 NFT 플랫폼은 에테레움을 지원하고 있다. NFT 시장의 다른 플랫폼은 엑시 인피니티, 오피안시, 크립토펑크스, NBA 탑샷, 라리블, 파운데이션 및 소레어 등이 있다. 이러한 각 플랫폼에는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항목을 업로드하는 자체 목록 프로세스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진행되면 성공적으로 자신의 NFT가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다른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나열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그러나 생성한 토큰을 경매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판매 페이지에서 고정 가격과 초기 판매 및 후속 판매에서 받고 싶은 로열티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 후 구매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거래가 되면 수익을 얻으면 된다. 고유한 하나의 디지털 기반의 아트를 팔 경우에 다른 것과는 대치될 수 없는 매매의 기록, 즉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 팔렸는지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타인들이 열람할 수 있어서 아트 매매의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NFT 아트 이 플랫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티스트에게 최초에 구매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판매가의 10%가 아티스트에게 전해지는 시스템으로 아티스트의 저작권과 수익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주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의 업무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매우 쉽다.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거래할 수 있는 NFT가 있어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전망 좋은 직업군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실제로 창작을 하는 업무인 만큼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만 뒷받침된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 우리 학생들 새로운 용어를 한번 들어봤죠? NFT 아티스트, NFT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전에 우리가 부의정경이라고 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다소 남는 시간을 전공 외적으로 이 짜투리 시간에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 아트, NFT, 이 아트 쪽에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내 전공 핵심 옆에다가 이제 이 부의정경이라고 하는 이 혼란의 시대에 나의 창의성 범위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것, 잠시 더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지금까지의 예술가들은 자신이 실제 유화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면 지금의 이 가상의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뭘까요? 실제 현존하지 않는 이러한 이 디지털 JPG나 오디오 이런 범위를 자신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서 이 NFT 이 플랫폼에 올리면 이제 남들이 복제할 수 없는 이 NFT 이 코인으로 토큰으로 이제 나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오늘 변하는 세상에서의 뜨고 있는 키워드. 우리가 이런 범위도 계속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미래의 흐름성의 세상에 이런 NFT 아트라든지 디지털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범위도 전공해서 한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지안이 이 NFT 아트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유화 대신 JPG를 써서
그림을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 그린 사람의 10% 다시 되팔면 10%를 그린 사람에게 주는 것도 수익 보장이 되니까 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전병훈 이 NFT 아트에 대한 자신의 소견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 이 인터넷 부재가 된 것도 좀 생소했는데 이런 걸 이제 인터넷에서 그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고 되게 그 코로나 상황에 맞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고 예,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복제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 NFT, 이 토큰은 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김사라 이 디지털 NFT 아트에 대한 소견 좀 얘기해 주실까요? NFT는 암호화폐고 디지털 미술을 가상화폐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수익도 보장되어 있고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일일이 다 마이크를 드릴 수 없지만 내가 한번 얘기 좀 해보실 분, 김혜은 NFT 아트라든지 디지털 아티스트에 대한 생각 좀 얘기 좀 보실까요? 김혜은, 예, 네. 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요, 실제 저의 이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하게 콘텐츠로 만들어 보고, 저도 역시 어떨까요? 이 삶의 질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 NFT, 이 아트, 이 플랫폼에 올려서 어떻게 연동되어지고 나한테 수익이 어느 정도 오는지 이런 범위도 굉장히 관심사항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전공 옆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흐름성의 이 지수를 조금 높여가지고 함께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전공 외적으로 저는 이 디지털 아트 쪽도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회를 찾아내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김서영 어떻게 생각하나요? 디지털 아티스트 또는 NFT 아트라고 하는 세상. 앞으로 좀 더 편한 세상에서 이런 코인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 핫한 이 키워드가 뭐죠? 우리 대학생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될 핫한 키워드 중에 메타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메타버스도 가상현실의 세상이에요. 이 오프라인 땅이 아닌 가상현실의 세상에 나의 콘텐츠를 어떻게 올려서 거기에 이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욱더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연결시켜서 NFT, 이 아트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쪽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 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노트북만 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창의성을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로 끄집어내는 즉시 이러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 제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하은이 한번 좀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네. 이거 보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더 많이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매주 수업할 때요, 전공 외적으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성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쪽에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은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디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메리트인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나가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반은 수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 자기 얘기를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민경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NFT가 미술 시장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판매자가 직접 가서 거래를 했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팔 수 있고 대중들이 더 좋은 작품을 골라서 살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네, 또 하나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 첫 구매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첫 구매자가 예를 들어서 100불에 샀을 때 이 값어치가 올라서 150불로 팔고자 할 때 이 자기 콘텐츠를 가진 사람에게도 10%가 계속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범위도 수익 배분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동재. 네. 되게 간편하고 이제 좀 이용하기도 이제 쉬워서 되게 창의적이고 독창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창의적이고 독창성 이런 범위에서 꼭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예, 이러한 시대 흐름성의 키워드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저쪽 부분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내 걸로 어떤 것을 찾아올 건가 이런 기회의 포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동재 이야기 고맙고요. 장혜은. 네, 하면 됐나요? 네. NFT는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중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신만의 NFT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만의 NFT 아트. 여기에 신종훈 교수가 조금 하나 더 보태면 여러분의 이 창의성에 누구를 활용하면 더 좋을까요? 예, 누구를 좀 더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간의 이 영역에 요즘 공존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여러분의 창의성에 더 합친다고 한다면 이러한 디지털 아트 쪽의 범위는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창의성에 인공지능의 창의성까지 함께 활용해서 이러한 디지털 아트 쪽으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기회 제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은이 고맙고요. 그 다음에 가람이. 저는 옛날에는 화가들이 약간 가난하고 좀 못 버는 그런 직업이라고 그런 인식이 많은데 요즘 이렇게 NFT 아트를 사용해서 초기 판매자한테도 계속 10%의 수익이 들어가니까 계속 창작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 예술가들은 전시를 통해서 이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온라인의 이 가상현실의 세상은 전 세계 글로벌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규. 네.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제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은 제 일러스트나 그림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 10% 워런티에 대한 보장 자체가 계속해서 처음엔 $150였으면은 제가 이후 처음 그렸던 작품 이후에 계속 그렸었던 작품이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면 저의 10%의 보장도 확실히 돼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신종훈 교수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 좀 잠깐 볼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휠인데요. 가운데 휠을 제가 잡고 돌리면
휠이 바퀴가 돌아요, 안 돌아요? 우리 치과 기공의 가운데 핵심 옆에 놓고 시대 흐름성의 이런 관심 카테고리를 조금 만들어가면 우리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태교에게 고맙고요. 그 다음 민지, 박민지, 네. 일단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거를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좋게 봤고 일단 그 비대면인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네, 비대면 세상에서 나의 창의성을 이제 끄집어내서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아이디어를 봤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에 고맙고요. 강영희. 이제 그냥 단순한 그 데이터 쪼가리가 그 가상화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예술품들이 이제 가상화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고요. 뭔가 이제 단순히 그냥 아무 데이터나 가상화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술품들만 그 예술품 한정화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악용될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예, 악용될 소지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나 그래픽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복제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디지털의 콘텐츠의 한계가 이제 NFT, 이 토큰, 복제할 수 없는 나의 이 모든 정보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이 NFT 아트로 한번 세상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학생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희수. 저는 NFT 듣자마자 그 디자인과에 있는 지금 친구들 생각났는데 그 친구들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디자인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범위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창의성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 디자인 쪽 친구들과 좀 소통을 해보겠다고 하는 협업이라고 하는 얘기도 꺼내서 고맙고요. 지찬이. 네, 일단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창의성을 좀 더, 자신의 창의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돈도 벌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대의 흐름성의 이 제일 핫한 이 메타버스 다음에 NFT 아트라고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특히 디지털에 아주 지금 앞서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전공으로 오고요. 1주차에 우리 수업에서 발표자 3분이 빠졌어요. 정수가 오늘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김정수? 정수 들어와 있나요? 네, 정수 아직 안 들어와 있고, 1주차에 정수하고 동재하고 가람이 발표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들 발표하고 2주차에 오늘 이 의치상의 파절 쪽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패스하고요. 자, 가람이 발표할까요?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자문자답 질문으로는 인공치를 배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인공치를 배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악법, 화학법 이렇게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상악법이고, 상악법은 상악 전치부, 그 하악 전치부, 상악 구치부, 하악 부치부 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고, 이때 하악 제1소구치는 보조치하니까 맨 마지막에 배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기들에게 했던 질문 중에 첫 번째는 2차 매몰 후에 언더컷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3차 매몰을 하기 위해서 경석고를 사용하는데, 이 경석고를
그 결합력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언더컷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클램프에 조여서 경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석고가 그대로 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화 팽창되면서 굳기 때문에 그 메탈 투 메탈 컨택을 이용해서 맞춰서 경화를 그 클램프에 조여서 경화를 시켜야지 그 의치를 만들려고 의도했던 모양 그대로 경화가 되기 때문에 클램프에 조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가람이 답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너무 발표 잘했고요. 정확하게 마무리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동재 예, 발표해 줄까요? 네, 1주차 자문자답 이제 질문은 플라스크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한 이유는? 이라고 했는데 답변은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고 이제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 첫 번째는 종이치 기공을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야가 없는 이제 노인들에게 종이치를 주어 심미적이나 안정감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질문 두 번째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 레진 분리제가 인공치에 도포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레진 분리제가 인공치에 들어갈 경우 인공치가 이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우리 동계 인공치아에 분리제가 도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르다가 인공치아에 레진 분리제가 도포됐어요.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그때 제가 실습하다가 인공치에 레진 분리제가 도포돼서 치아가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혹시 도포되었을 때는 다시 세정해 내는 것이 좋겠죠. 세정해 내고 다시 재도포하면 되겠습니다. 유지원이 조금 전에 NFT 아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나요? 유지원? 아니요. 아, 조금 늦게 들어왔죠. 예, 정수 캠 켜주세요. 자, 이제 2주차 우리 의치상 수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희수부터요. 네, 자, 2주차 수리 잠깐 좀 볼까요? 2주차 수리. 예,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우리가 이 수리하는 범위에 치과 기공사가 수리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어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범위에 한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죠? 오디오다 켜보겠습니다. 치과 기공사가 의치상이 파절되었을 때 단순 파절이든 복잡 파절이든 간에 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자, 채팅에 써줄까요? 치과 기공사가 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인지 채팅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기공사가 의치상 수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인지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기공실의 도움으로 의치상 파절의 범위를 다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때이냐 이겁니다. 손민경, 파절 조각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있는데 혹시 파절 조각을 어느 한 조각을 못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왜 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지상을 그러니까 맨 처음 완성된 의지를 제대로 다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지금 의치상의 파절 조각을 다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느 한 조각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분. 네, 무엇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지. 박연아, 현아요. 예, 무엇 때문에 의치 수리를 못해요? 어느 한 조각을 잊어먹고 오면? 그 파절 부위 적합부에 석고 이용해서 자국 모형을 얻게 되는데 파절된 의치의 일부가 없으면 완벽한 모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래 형태로 수복할 수
없어서 파절된 의치를 모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될까요? 결국은 파절 조각을 다 조립했다라고 한다면 조립되어진 의치상 내면에 석고를 넣었을 때 모형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모형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공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치료실에서 다시 퍼스트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오디오 다 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파절 조각을 다 가져온 경우에 한해서 기공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어느 한 조각을 잃어먹고 온 경우에 수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치상 수리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재조립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만약 한 조각이라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예, 유지원이 한번 답변해 볼까요? 한 조각을 잃어먹고 가져오지 못했을 때 기공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유지원. 석고를 이용해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네, 너무 정확한 답변이고요. 다 조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조립되어진 의치가 환자의 개인 트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다 조립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의 의치상이지만 실제 개인 트레이라고 가정하면 이해가 될까요? 올드 덴처를 뉴 덴처로 바꾸고자 할 때에 올드 덴처 내면이 개인 트레이 역할로도 이용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올드 덴처가 개인 트레이로 이용되어지는 이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드 덴처가 개인 트레이로 이용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약간의 적합에 불량되지만 이미 그 환자 구강 틀에서 만들어진 의치상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헐거움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덴처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비 인상, 기성 트레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드 덴처 자체를 개인 트레이로 이용해서 인상을 떠내고 그대로 마운팅을 하고 제작하면 더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저 좀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올드 덴처를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덴처를 만들고자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법은 기성 트레이에 의한 예비 인상, 예비 모형 이런 스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까지 잘 사용해서 헐거워져 있는 이 올드 덴처를 오래된 덴처를 그냥 파이널 임프레션을 뜬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최종 인상을 뜨고 이미 교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교합 기록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올드 덴처에 교합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마운팅하고 그 다음에 기초상 만들고 나비치 만들면 그 복잡한 단계별 제작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다 켜고요. 오디오 켜고 올드 덴처를 뉴 덴처로 제작하고자 할 때 올드 덴처를 개인 트레이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디오 켜고요. 시작. 예. 이미 그 완성된 의치 자체가 환자의 활동을 만든 이기 때문에 상태 수리하면서 손으로 만든 바로 수리를 재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재료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올드 덴처를 사용하신 분들이 뉴 덴처로 제작할 때 이걸 개인 트레이로 이용해서 제작한다면 우선 제작 과정이 좀 심플해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미 올드 덴처에 교합 기록되어진 이 즉시의치 관련 관계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진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예, 이 정도 정리하고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부터 홈리티 기공화 2주차 자문자답으로는 의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답변으로는 파절된 부분의 청결 유지, 정확한 재조립, 주업 후 파절된 부분의 위치 불변, 수리부의 적절한 강도와 색상, 신속한 수리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급생 질문 첫 번째였던 의치상 파절 부위는 어디인가요에 대한 답변은 상악 의치 모두
조작을 하게 되면 응력이 집중되는 깊은 숙구나 설득구가 있는 정중부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의치상 파절은 단순 파절과 복잡 파절로 구분되는데 이때 단순 파절과 복잡 파절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순 파절은 두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를 말하고요. 복잡 파절은 의치상이 여러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단순 파절, 복잡 파절 중에 모든 조각을 다 가져왔을 때 우리가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우리 수. 네. 네, 좋습니다. 고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영이. 예. 저는 자문자답으로 의치상 수리를 하는 이유는 의치상 사용 시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길 경우라고 답변을 하였고,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일단 의치상의 파절 원인은 기본 과정의 결함, 환자 취급 부주의, 교합 불량, 적합 불량 이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 두 마틱스 메소드는 자가 중합 레진으로 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석고로 레진 채운 다음에 이 인덱스의 석고를 위에 그대로 걸쳐놓고 중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두께만큼 그대로 우리가 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 근데 요즘은 제가 발표에서 얘기했지만 이 석고의 이 매트릭스 범위는 그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대면의 수업이 조금 빨리 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5주까지는 학교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실습 계획은 한 주차에 의치상 수리, 인공치 수리까지 같이 하면 한 주에 2주를 땡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행의 스피드를 높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태인이. 저의 자문자답은 의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 2가지였고요. 파절된 부분의 청결 유지와 파절된 부분의 정확한 재조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 첫 번째는 의치상 수리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였고 그에 대한 답은 의치상 수리는 의치 사용 시에 의치가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길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크 메소드란 스프링크 메소드는 자가중합 레진을 함이나 멀틱스 없이 단순히 자가중합 레진을 뿌려 넣어서 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의치상 수리 부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수리 부분에서의 이 파절이 아니고 우리 태인이 크랙이 졌을 때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랙 졌어요. 금이가 있어요. 파절되지 않고 크랙 진 경우에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예. 태인이. 크랙 졌을 때 수리는 파절되는 것이 아니고 파절되는 것은 조립을 했는 경우지만 파절되지 않고 크랙 진 경우에요. 이때는 수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체 변형이 되지 않고 크랙만 져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도 높게 리페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디오 다 켜보겠습니다. 크랙 졌을 경우에 리페어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채팅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크랙 졌을 때 어떻게 수리하면 좋을까? 파절이 아니에요. 크랙 졌어요, 크랙. 자, 채팅방에 자신의 아이디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크랙 졌을 때 나는 이 아이디어로 수리하겠다. 파절이 아니에요. 크랙진 부분에 레진을 덧발라서 수리해준다. 레진을 그 크랙진 부분에 덧바르면 이미 적합도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기존 의치상의 어떠한 두께라든지 적합의 범위에 문제 없이 원래의 의치로 다시 리페어하는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크랙진 경우에 어떻게 리페어를 할 것인지. 네. 네. 어찌됐든 우리 리페어 과정에서의 제일 키워드는 뭘까요? 파절되기 전 원래 의치상으로 그대로 복원시키는 겁니다.
리페어 하는 범위에서의 최종 의치에 문제가 야기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자, 크랙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랙 되어진 상태 그대로 모형을 얻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형 얻어내고 크랙진 부분을 좀 파내야 되겠죠? 된쳐버려요. 파내고 거기에 도브테일 같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모형에 일치시키고 레진 주입해서 중합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리하겠습니다. 크랙진 경우에 어떻게 리페어 하는지 채팅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크랙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모형제를 주입하고 모형 경화되어지면 그 부분을 파내고 도브테일을 주고 레진 채워 넣어서 중합하면 간단하게 파전 의치 리페어보다 더 간단하게 정확도 높게 리페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좀 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인이가 준비한 것 중에 스프링클 온 메소드 방법이 뭘까요? 리퀴드 뿌려주면 리퀴드가 지금 음영체에 있고 그 위에 파우더를 뿌리면 먼저 도포되었던 리퀴드가 이제 파우더를 어디 스며들면서 계속 층층 리퀴드 그 다음에 파우더 리퀴드 파우더 이렇게 계속 축성을 올려주면 어느 정도 두께가 됐을 때 중합으로 유도해내는 이 방법이 스프링클 온 메소드 방법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자, 스프링클 온 메소드 방법 오디오 다 열겠습니다. 스프링클 온 메소드 방법이 뭔지 크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자가중합 레진을 사용하여 단순 함이나 마스를 중합 레진을 뿌려서 중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프링클 앤 메소드 방법은 리퀴드 파우더, 리퀴드 파우더, 리퀴드 파우더 계속 겹겹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합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두껍게 해줘야 되겠고 또 뭐가 될까요? 리퀴드에 가량 리퀴드에서 파우더가 막 흘러다니기 때문에 마지막 범위에서는 리퀴드보다 파우더를 좀 더 많이 도포해주면 뿌려주면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부분 정리될까요? 예, 됐습니다. 태인이 고맙고요. 자, 민지. 저의 자문자답으로는 총위치를 수리할 때 스틸바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버팀목의 역할로 조모형을 얻어내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첫 번째 질문은 위치상의 파절 부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상하하 모두 저작 시 응력에 집중되며 깊은 순축구나 설축구의 정중부에 있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의 총위치 수리 시 도브테일 컷으로 파절선을 형성시켜주게 되는데 그 역할은 기계적인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 원래 위치상의 결합력보다 동일하거나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립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나무 이런 나무로 걸치는 것이 아니고 금속의 스틸버로 이렇게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건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도브테일로 파절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역할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 벽돌을 담벼락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 저 좀 잠깐 볼까요? 우리 담벼락 어떻게 쌓죠? 담벼락을 똑같이 사나요? 서로 어떻게 지그재그 하고 거기에 시멘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담벼락이 더 튼튼해질까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시멘이 적당량의 이 결합도를 높이기 위한 이 시멘이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 의치상 수리 부분으로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담벼락을 쌓는 이 방법을 지금 의치상 수리 과정으로 연계시키면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자, 그 다음. 자, 하은이. 네. 네.
제가 한 자문자답으로는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기는 경우 의치상을 수리해주는 이유로는 의치상을 다시 제작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가 경제적 부담감과 치료실에 다시 내원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제작이 아닌 이제 수리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기들에 대한 질문에는 의치상 수리 과정에서 정확한 재조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의 문제점은 이제 정확하게 재조립이 되어지지 않고 리페어가 되어질 경우 이제 의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이제 환자의 만족도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이제 수리 성공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치상 파절 원인 중 적합불량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치조 퇴축에 따른 공간 부여가 발생함으로 인해 이제 의치의 공간 부여가 생겨서 그로 인한 적합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파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단순 파절이든 복잡 파절이든 간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조립하느냐가 리페어의 정확도하고 결부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 녹화 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음성만 들어가지 얼굴은 들어가지 않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1주차 올린 거 봤죠? 여러분들 얼굴 녹화 들어가지 않고 음성만 들어가게 제가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대한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1교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될 이 부의정경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상에 핫한 이 메타버스에 이어 이 NFT 아트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오늘 이제 2주차에 의치상에 파절되었을 때 수리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10분 쉬고 이제 10시에 다시 2교시 하는데 오늘 나머지 발표만 하면 빨리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아마 2시간 다 채우지 않고 한 20분 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잠시 10분 쉬고 2교시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